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8월 3일 토요일 주말 스페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복장이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이상하죠? 제가 오늘 외부 일정이 좀 있어서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물론 파리에서도 지금 하계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낭보가 날라오고 있지만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날씨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부 일정이 좀 있어서 오늘 사실은 지금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업로드 되거나 또는 이제 실제적으로 시청하는 시간은 뭐 한참 뒤에 오후가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은 사실 오늘 토요일 상당히 좀 이른 시간이에요. 제가 좀 일찍부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늘 뭐 스킵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조금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가 요즘 댓글에도 보면은 요즘 시장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MZ세대들 젊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놓는데 그만큼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또 주말 동안에 제가 또 안 보이면은 그래도 누군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요. 제가 개인 일정에 앞서서 일찍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사실은 주식이 요즘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주식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원래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원래 어려운 거다. 그리고 특히 MZ세대들 젊으신 젊으신 나이에 만약에 저처럼 나이가 이렇게 뭐 중년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서야 주식이 참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면은 젊은 때부터 지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수업료가 상당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수업료는 손실, 주식을 하면서 손실을 입게 되는 그 수업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이 젊은 시절에 주식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미리 알고 간다라면은 오히려 그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비용을 아끼는 그런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도요, 왜 주식시장은 항상 어려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공부하시는 거에 또 투자하시는 거에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여름에 운동하기도 쉽지 않은 거지만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또 지방에 계신 분들 농사 지금 이런 날씨에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또 뭐 농사를 아직도 어떤 일부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낫 같은 걸 가지고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깨 같은 거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밭에서 또는 논에서 이런 떼약볕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얼마 전에 김민기라는 작곡가 그리고 가수이기도 하죠. 양희은 씨가 대표곡으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그거 만드시면 작사 작곡일 거예요. 그분이 타계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한낮에 찌는 애는 나의 시련일지라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정말 너무 쉽게만 흘러간다라면은 농사를 짓는데도 운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식이 도박판이 아니라면은 그 이상의 애를 써가지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좀 예상보다 좀 어렵게 굴러가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플랜 A가 아닌 플랜 B를 또 가동을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수익을 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라면은 농사에서 흘리는 땀방울처럼 운동에서 흘리는 땀방울처럼 주식에서의 이 땀방울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땀방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니까 딱 일주일 전 오늘 8월 3일 그러고 보면 시간이라는 것만 정말 비가역성 비가역성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증시도 역시 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장애를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요.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GDP, 미국의 그 이사분기 GDP 말씀드리면서 골디락스 얘기했잖아요. 골디락스. 자, 미국이 골디락스 맞아요. 골디락스 맞는데, 이제 지난주에 PMI, 제가 이제 PMI에 대해서는 중국 PMI, 미국 PMI, 그리고 한국에는 비슷한 걸로 BSI가 있다라는 거, 예전에, 몇 달 전에 그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으니까, PMI나 BSI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과거의 영상을 찾아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미국의 PMI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7월 달 것이요. 안 좋게 나왔고, 사실은 그 며칠 전에 중국도 차이슨 PMI가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방송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중국 PMI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중국이 역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았구나. 자, 그런데 다행이었던 거는 중국이 2,900 회복했잖아요. 2,900선을 주 중반에 회복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PM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쨌든 주가가 먼저 2,900선을 회복을 하는 걸로 봐서 그 주가는 경기의 선행지수니까, 그래도 그 극복할 수 있는 경기 위축, 경기를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뭐 기준금리 인하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긴축 완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기에 앞서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일주일 전에 골디락스를 얘기했던,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예전부터 골디락스라고 얘기했고, 딱 일주일 전에 미국 GDP에 대해서 미국의 월가의 전문가들이 골디락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도 안 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 미국의 PMI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리고 물론 한 가지 사실은 아니죠. 고용지표가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자, 물론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만큼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가 있는 딱 일주일 만의 시간 경과 속에서 이렇게 주식이 폭락을 한다라는 거가 상식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역시 일단은 그 일주일 만에 그런 시각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주가 단기에 급락하는 기술주들, 이런 것들은 너무 비상식적이고 과도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나?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 주식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저도 일반론적인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편하니까 지금처럼 좀 돌발적인 상황,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돌발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도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 것처럼, 항상 특수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예외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분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상황,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돌발이라는 말, 특수라는 말을 써가지고서만 설명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왜 연출이 되는 건가? 이거는 아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파생시장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파생시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그 파생시장의 위력이 그렇게 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핑계가 아니고 변명이 아니라 파생시장이 너무 비대해요. 특히 이제 미국, 한국, 홍콩, 그 다음에 유럽 일부, 일본 일부, 이런 데들은 그 파생시장이 많이 비대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만기가 뭐 3개월에 해당되는 선물 시장은 그래도 3개월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3개월이면 뭐 한 90일 정도 되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는 경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면은, 그런 그 부분이 있다라면은, 만기가 1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시장들, 옵션 시장들. 그런데 특히 요즘에 그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막 비대하게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개별 종목들의 옵션 시장이 또 정말 비대해졌어요. 그 비대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실감 안 나신다라면은 제가 그거의 일부에 대한 그 반증으로서 그저께 두 가지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그 키움증권 같은 데서 우리 한국 개미들 외국의 그 주식, 뭐 엔비디아 옵션 같은 거 막 투자 많이 하게 사실 유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자산운용사 중에 그 프로쉐어즈, 제가 별로 안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인베스코의 QQQ 이런 거 가지고 나스닥이 1만큼 오르면은 QQQ가 1만큼 올라가는 이런 건전한 그런 형태의 ETF가 아니라, 그런 프로쉐어즈는 인베스코의 QQQ를 흉내내 가지고 QQQ 곱하기 3배, 뭐 이런 울트라 QQQ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기를 좋아하는 한국의 국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미국 증시의 상승에 많이 길들여져 있던 그런 개미들은 유혹을 받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 자, 파생시장이라는 것은요, 파생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항상 상대 포지션이 동시에 존재를 하거든요. 개인 쪽에서 매수, 롱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세력 쪽에서는 숏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2주 전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급성까지 빠졌으니까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 그 옵션 만기일도 역시 파생시장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너무 과도하게 그 이제 옵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옵션에 상승 쪽에 베팅한 개미들을 일단 만기일에 다 죽이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수급선까지 이렇게 폭락을 시켰는데, 만기일 전후에요. 자, 그러면 지금 더 빠졌잖아요. 이 더 빠진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은 임광목 대표가 수급선에서 지지한다 했으니까, 또는 또 그동안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수급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방에 과도하게 베팅하는, 그래서 과도하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거기에서 또 죽이려고 더 누를 수가 있는 게 세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나 여기서 하락에 베팅해서 이만큼 수익 났어. 하락에 베팅해서 하락하니까 요만큼 수익이 났는데, 자, 요만큼 수익 난 것까지 더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상승하겠지 하고 상승에 베팅했어요. 그럼 더 눌러버리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하락에 베팅해서 여기서 수익 난 것까지 포함해서 상승에 베팅했잖아요. 이거 수익 플러스 원래 원금까지 해가지고 다시 더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생시장에서는 가끔 차라리 처음에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은 1차 눌림에서 죽었으니까 손실이 적은데, 한번 거기서 그 재미를 보고 하락으로 재미를 본 다음에 그 수익금까지 해서 스위칭을 해가지고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낸 것까지 다 같이 잃게 내자. 그러니까 사실 피부로 느끼는 손실, 여러분들도 수익 낸 것까지 손실 보게 되면 더 많이 손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 자연스럽게 조장이 되는 시장이 파생시장이다. 너무 급하지 않다. 며칠 만에 그렇게 죽이고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영어로는 마진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진콜. 우리 한국말로는 그거 좀 비슷한 것이 반대매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건데, 뭐 반대매매 마진콜로 죽이고 가면, 특히 이제 반대매매들 한국도 그냥 파생시장 안 하는 사람들도 일부 신용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마진콜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최종 목표치가 그 반대매 한국 증시의 반대매매 신용거래하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가자, 이렇게 무서운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용거래 하지 말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뭐 하이닉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라면은 저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항상요. 하이닉스가 뭐 한 18만 원 이렇게
돼 있을 때에도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어도 딱 가지 말자. 왜냐면 그런 더 올라간 건 맞지만 그 올라가는 그 고도에 있어서 거품이 낀 그 부분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언제든지 돌변하는 리스크를 안기에는 좀 너무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올라갈 것 같아도 그 가격에는 추격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가끔 자주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또 계단별로 했을 때 뭐 77,000원에서는 사도 된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만 원 정도 됐을 때는 한번 다시 샀지만 뭐 18만 원대에서는 추격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품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파생의 공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품의 영역이 파생 시장의 공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그냥 회피하자. 우리는 그런 위험은 회피하자. 왜냐면 만약에 그런 뭐 하이닉스든 엔비디아든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종목들만 주식시장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위험을 회피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종목들밖에 없다라면 그걸 매매를 해야 되지만 주식시장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아닌 종목들도 있으니까 좀 기다리더라도 그냥 그런 측면의 위험은 없는 종목, 그런 측면, 거품의 위험은 없는 종목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품 위주의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비율상으로 일부만 가져가자. 그리고 현금 비중 유지하자.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이죠. 자, 이런 특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벌써 티셔츠가 많이 젖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물론 냉방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고. 자, 그런데 항상 이제 파생시장 관련해가지고요. 굉장히 큰 폭락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MF 때는 파생시장에서 그때 이제 환율 시장이 작용한 거죠. 그때 뭐 필리핀, 동남아, 뭐 태국, 바트와 뭐 이런 폭락했었고 한국 원화도 IMF와 폭락했었고,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런 파생 시장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2008년 금융 위기에서는 채권 시장이 크게 이제 그 파생 구도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였죠. 그때 그래서 대두가 됐던 것이 뭐 국채 발행에 성공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이 한참 동안 이슈가 되고 계속해가지고 오르내리는 그런 말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때로는 어떤 경기 확장 국면과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유가가 뭐 어떤 때는 막 150달러 육박한 200달러 간다 막 이런 파생시장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도 있고, 경기 침체를 빌미로 해서 뭐 40달러까지, 이거 불과 한 10년 이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40달러까지 폭락하면 또 20달러까지 떨어진다 막 이런 그런 분위기 조장하는 그런 파생시장의 움직임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파생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요? 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 넘어서고 1,600원 넘어서고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뭐 환율은 비교적 1,300원대에서 1,370원, 1,380원, 1,360원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폭락 장세를 연출하는 그런 추세, 큰 하락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큰 전쟁이 났다 이러면 그건 그 현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그 전쟁 났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자, 그런 현상은 누구나 설명을 다르게 할 수가 없는 현상.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현상, 아까 골디락스에서 일주일 만에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력들이 그런 시각으로 몰아간다. 결국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몰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자, 그러면 아까 원유, 뭐 채권, 그 다음에 금리 또는 뭐 환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대세적으로 움직이는 파생시장의 움직임은 그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왜곡되는 거가 굉장히 길게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전쟁이라든지 그런 매크로적인 큰 이슈가 물론 지금 전쟁 중인 건 맞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건 기발생한 전쟁이니까 새로운 건 아니니까 그런 전쟁들이 발생했다라든지 뭐 9.11 테러가 일어났다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이 파생하고 연결성 속에서 이게 시장이 왜곡이 되는 거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엔비디아의 거품, 매그니피센트의 그런 거품의 주식 옵션 등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맞는 것으로 저는 많이 짐작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의 비상식적인 국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비상식이 상식을 눌러서 오랫동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인 거, 정말 경기 침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경기선 말씀드리잖아요. 경기선에서 정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흘러내리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 기술주들만 가지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편파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통주들만 가지고 하는 것도 좀 편파적이잖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게 섞여 있는 것이 S&P 500 지수니까 그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딱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놓고 봤을 때 딱 경기선에 도달해 있어요. 나스닥 지수도 좀 경기선 약간 기술주가 많으니까 경기선 밑으로 내려가 있고 필라델피아도 밑으로 주저앉아 있지만 S&P 500은 지금 딱 경기선에 도달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그 경기선에서 어느 정도의 언더슈팅을 허용할 것인지 이거는 그 파생에서 얼마나 더 죽여야 되는지 이런 거하고 이제 결부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또는 가격적으로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경기선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그 상식의 논리를 좀 폈으면 좋겠고 자, 상식의 논리를 펴자라는 그런 배경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미국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달러 시스템 붕괴시키면 좋을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경계선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유효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 폭락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열 그리고 거품에 따랐던 그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주도로 해서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그 거품 논란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한편으로 좋게 보자라고 하면 밸류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된다라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그런 상식선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미국의 빅테크 AI 또는 반도체로 대변이 되는 이 미국의 빅테크 산업을 주도하는 이 생태계가 그 미국에서 포기할 것인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생태계가 지금 저는 AI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AI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산업적으로는 이 AI가 지금 진행형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저기 중국의 빅테크 너네들이 주도해. 우리는 이 AI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스탠스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그게 필요악이든 아니면은 꼭 필요한 것이든 그 구분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빅테크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고 미국의 M7 종목들이 건재해야만 그게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붕괴되도록 놓아두지는 않을 거다. 설령 지금 파생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옵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상식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파생상품 도박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개인들은 신용거래 하지 마세요.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용거래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항상 거품 있는 종목들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거품 있는 종목들은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거품이 붕괴되다 보면 정말 바닥 없는 추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물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모두 다 하락을 하죠. 어떤 종목에 예외 없이 다 하락을 하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하고
종목들 중에는 다른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하락해도 걱정이 안 되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니까 걱정이 너무 커지는 종목이 있죠. 왜냐하면 걱정이 커지는 종목은 그게 반등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어떤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은 조금 인내심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할 수가 있고 또 현금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평단가 같은 거를 낮추는 전략도 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이렇게 급락장세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그 박앤세일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그냥 여유현금 가져가자고 했으니까 그런 걸로 확보를 한다라면은 단기 초단타. 자, 이거는 요행에 의해서 버는 수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항상 이런 그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대비를 해왔었고 그걸 위해서 현금 비중을 가져왔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가치로 인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져가는 거니까 요행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상시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그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뭐 MS, 애플,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부분의 종목들이 테슬라도 뭐 그랬었고 지난주에 대부분 다 실적이 발표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적 발표의 분위기를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엉망으로 만들어진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게 정확하게 무슨 제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라면이었나? 뭐 라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데 더 맛있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 얘기는 연기 잘하고 있는데 연기 더 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어떤 그 연예인인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광고하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알파벳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실적 괜찮아요. 뭐 적자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흑자나고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실적을 다만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이 파생시장의 의도에서 나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카펙스 지출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 뭐 클라우드 뭐 아마존도 클라우드에서 그 흑자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악재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이런 분위기. 그럼 맞다고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조금 1%덜 나온 거가 주가를 10% 폭락시키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그 실적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 AI 영역이 진짜 그 돈이 되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돈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평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상 뭐 전쟁 같은 거에 대해서 왜곡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그 실적에 대해서는 갑자기 안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은 어쨌든 이번 이 파생 시장의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길게 가지는 않을 현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아까 경기선도 믿어보시고 자 이렇게 박앤세일처럼 주는 종목 그 현금 항상 가져가자고 했으니까 그걸 활용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면 만약에 그 대표님 그렇게 말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같이 막 떨어지잖아요. 종목들이. 계속해서 다 같이 막 떨어지면은요. 어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제일 빨리 올라가는 종목으로 다 스위칭 하셔가지고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는 종목들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락을 했지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 있는 종목으로 스위칭하자.
이렇게 하면은 회복이 훨씬 빠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저희 스탁119 채널에 오신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을 한번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도 하늘이 쏟아나도 헤쳐나갈 구멍은 생기기 마련. 그런 방법까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 전개되는 시장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미국의 시스템을 믿자. 경계선을 믿어보자. 그리고 종목들 AI 생태계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붕괴되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박앤세일, 초박앤세일로 나오는 것들은 초단타도 활용을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제가 그 제목만 여기다가 노트북 앞에다가 노트를 가지고 제목만 적어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또 빼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그 종목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종목이 좀 잘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010-6656-9502 010-6656-9502로 해서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같은 조건이라면은 스위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은 제가 또 그렇게 스위칭 하시라고.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형국에서 무료로 다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니까요.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지속인데요.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마치고 오늘 좀 일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디 계시든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또 주식 조금 멀리 이렇게 두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